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진로와 취업 총괄하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냈던 취업역별대라는 책이 대표 저자가 저고요. 지금 10년 이상을 우리 청춘들이랑 함께 제 인생의 모토인 대학과의 이별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로 강의, 자소서 강의, 취업 강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걸 의뢰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이거는 우리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삶이라는 게 결국엔 굉장히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해서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했으면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로와 취업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는 꽤 알려진 이런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한 3번의 위기 그리고 한 2번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 방향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이 청춘, 청년, 이 청춘이라는 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방향성을 잡는데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 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다 보면 조금 있다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 한참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계속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저한테도 3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 때가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학원을 다닐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원 사교육 이런 것도 아니고 참고서조차 못 사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아신 겁니다. 저를 교무실 그냥 부르신 거죠. 그러더니 참고서 살 돈이 오늘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본인 들어온 책이라고 그러면서 위에 교사용 도장이 찍힌 참고서가 있거든요.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해서 EBS 문제집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좋고. 그래서 나도 저 김강배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첫 번째로 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죠. 보고 모든 고3들이 그렇듯이 점수에 맞는 데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강대를 갔는데 요때 대학교 초반부에 제가 잘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된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외였고요. 2번째는 저희 동아리였습니다. 첫 번째 과외는 제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를 고3 수능 끝나자마자 3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3개를 돌리는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쭉쭉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나 이거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2번째가 저는 수화공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수어라고 하죠. 수화공사 동아리를 하면서 학술부라고 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재밌게 진행하고 교재 만들고 커리큘럼 짜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난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먹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점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직 기술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걸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인사였습니다. HR 쪽. 왜냐면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교육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럼 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 방향성을 잡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정말 좋은 기업이었어요. SK텔레텍이라는 지금 애플이랑 비슷한 느낌의 회사입니다. SK의 메인 계열사였죠. 거기에 그 인턴십을 해요. 좀 민망하게 그 당시 인턴 공모전 1등을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1년 반을 다녔는데 회사가 팔린 겁니다. 다른 회사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게 있구나 기업에는. 그때 2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다른 회사 하면서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문화도 안 맞고. 그랬는데
그때 고민을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뭔가 지원해주는 걸 좋아하니 컨설턴트가 되자. 그래서 전략 컨설팅 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좀 무리가 있으니 석사는 그래도 그쪽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석사를 가자 해서 인사조직 전략 쪽 그 석사를 들어가요. 근데 학교 다니다가 교직원 공부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교직원 선생님들이 잘 아셨거든요. 근로조교. 그래서 이거 지원해봐라. 이것도 결국은 교육과 연결된 곳이니 이게 가치관과 맞지 않겠냐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지원을 하려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교직원들 뭐 어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된 거예요.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서강대가 취업률이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쫙 떨어졌었어요. 그때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강의를 좀 하고 다녀가지고 취업 강의를 그걸 아셨어요. 교직원 선생님. 그래서 저를 취업부서로 데리고 갔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쫙 올라가죠. 커리를 다 세 판을 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의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위기,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는 굉장히 힘들고 위기 상황도 많고 그리고 좀 회피하고 싶고 무섭고 이런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가 오히려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 얘기를 드리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인생이든 평탄한 인생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상담을 했는데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제가 진로 상담이나 자소서만 쓰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뒤를 돌아 한 명 한 명 이렇게 투영시켜보면 야, 이 친구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어려웠겠네. 그리고 각각의 고민들의 무게감이 너무나 큰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면 이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건 확실히